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요즘은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건강관리에도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라고 하는데요. 네, 19세 이상 포항 시민 중 건강 위험 요인 한 가지 이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휴대폰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청은 남구 보건소, 북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이야기, 바다의 맛을 한상 차림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뭐 먹지? 고민 중인 당신, 지금부터 주목하시라.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 최고 죽인다 이거 죽이야. 우와, 아니 어떻게 이게 푸짐할 수가 있죠? 둘이 먹다가 둘이 다 배 터져 죽겠네. 바다의 밥도둑 한상 안에 다 있소이다. 둘이 먹다 하나가 어떻게 돼도 눈치를 못 챌 정도 궁극의 푸짐함이 몰려올지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허기진 뱃속 달래줄 한상 차림 지금부터 개봉 박두요. 도둑이야, 밥도둑이야. 여러분, 밥도둑이 여기 있답니다. 만나보러 가시죠. 개석거라 밥도둑.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도둑 있죠? 네. 밥도둑 있죠? 네. 어떤 밥도둑인가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꽃게탕, 즉석 냄비밥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밥 3공기를 순삭한다는 원조 밥도둑. 게장을 빼놓고는 농나하지 말라. 간장게장을 필두로 양념게장, 새우장, 꽃게탕, 여기에 활용 점정 냄비밥까지. 1+1은 일단 아니고 도대체 1+ 몇일까요? 이거 사랑밥에 좀 갖다 주실래요? 사랑밥 알겠습니다. 사랑밥. 알겠습니다. 이거 끝입니다. 예. 소문난 맛집이 문전성시. 맛있게 드세요. 냄비밥 한 술에 게장 한 입,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입속으로 사라지는 음식들. 열리라는 젓가락 앞에 왼손은 잠시 거들 뿐. 와 이거 정말 죽인다 죽이야. 응? 소리 죽이고 있습니다, 진짜. 야, 아이고. 죽여. 응? 맛이 진짜 맛이 어때요? 맛이요. 예. 간도 잘 배기 있고. 배기 있고. 어? 정말로 이게 뭐 다른 데 가 먹는 거 보다가 여기 와가 먹어보니까 정말로 죽입니다. 죽여. 이야, 이게 한마디로 간도 잘 맞고 살도 통통해 오는 것 같고. 예. 도둑 맞습니까? 예, 밥도둑 맞아요. 도둑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좋네요. 꽃게, 간장게장, 양념게장, 꽃게탕, 새우 여러 가지가 나오는 메뉴가 다양하고 좋습니다. 맛있는 냄새, 맛있는 밥도둑이 만들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도둑이야, 밥도둑이야. 아니, 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이 맛의 비결은 뭔가요? 예. 신선한 재료로 바다에서 공수해가지고 와서 하는 꽃게탕. 꽃게탕. 예. 그 게장 정식. 아, 꽃게. 예, 정식이. 예. 예, 간장게장은 집배에서 만든 옛날 수제간장. 예. 이제 된장하고 간장 빼서 하는 수제간장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간장게장을 담고요. 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밥은 이제 냄비밥을 드립니다. 바로 밥을 해가지고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드시던 그런 숭늉까지 누룽지 숭늉까지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추억의 할머니의 그 손맛까지. 네. 아니 그런데 보통 이게 게장 시키면 게장만 나와야 되는데 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잡숴야죠 손님들이 많이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배 뚱뚱 떠들이면서 가시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좋아하시죠. 배가 통통해지다 못해 뚱뚱해져서 나간다는 게장 정식의 위험. 이를 증명하듯 이어지는 엄지와 검지의 의기투합. 지켜보는 이는 괴롭다. 괴로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도 꽃게 한상 차림이요. 팔에 땀이 나도록 서빙을 도왔던 건 이 순간을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죠. 드디어 소원 성취한 기정 씨. 아낌없이 가득 담은 꽃게 정식 대령이요.
상 받을 때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밥상. 꽃게 한 상 차림. 오, 정말 푸짐한데요. 이거 상다리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꽃게 한 상 차림 맛보겠습니다. 알뜰하게 발라낸 게딱지에 밥 한 술 쓱쓱. 혀끝으로 전해지는 서해바다의 감동. 수제의 양념들과 달큰한 꽃게의 맛이 파도를 치니 이것이 진정 무아지경. 우와, 아주 그냥 살이 오동통통하게 이게. 이게 밥도둑 맞네, 밥도둑. 아, 여러분. 야, 이게 말이죠. 간장게장은요. 이게 아주 짭조름한 게 아니고 그냥 밥이 그냥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념게장이 양념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주 그냥 매콤하고 그냥 달콤하면서 무엇보다 꽃게탕. 요 꽃게탕은 한 스푼 딱 쓰는 순간, 뜨는 순간 그냥 시원하고 얼큰한 게 양념, 간장, 꽃게탕. 이 세 개가 환상의 조합. 꽃게 한 상 차림. 이런 말 있잖아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와서 직접 맛보세요. 압니까? 한 상에 다 담은 한상 차림 맛집 그 끝은 어디인가. 서해 꽃게에 들어있는 남해의 맛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왔습니다. 맛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남의 맛을 그대로 안동으로 옮겨놓은 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네, 그것은 바로 꼬막입니다. 손님상 오르기 전 목욕제기는 필수. 3월까지 극성수기를 달린다는 에브리바디 꼬투더맛. 남해안 별교의 맛이 경북 내륙에 상륙했으니 겨울철 별미 오브 별미 앞에 잠재던 입맛도 저승문턱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 어떻게 한 숟가락 하실래요? 아우, 그냥 아주 그냥 밥 위에 꼬막 딱 얹어가지고 한 입 드시니까 얼굴 표정이 세상 다 가진 표정입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왜 행복하십니까? 내 입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꼬막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요? 아니, 원래 꼬막 좋아하세요? 자주 네. 오세요? 원래 꼬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뒤끝이 향긋하고 냄새가 아주 향긋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쫄깃 담백 향긋하다는 이 집 꼬막의 비밀. 그것이 궁금다 궁금해. 모든 비법은 주방으로 통할지니 어디 보자. 아낌없이 듬뿍 넣는 꼬막이 비법이냐? 마무리 양념장이 비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 입에 침이 고이네요. 입에 침 고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벌교 네. 꼬막이 그대로 안동으로 왔는데 네. 안동이 정말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납니다. 네. 아니, 그 비결은 뭔가요? 비법이요? 제 비법은 싱싱한 꼬막을 매일 아침 벌교에서 바로 산지 직송으로 택배를 받고요. 여기 보시면 네, 무나 야채들이 정말 매일 아침 저희가 와서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신선합니다. 모든 재료가 정말 신선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키포인트. 포인트. 저희들만의 생과일 특제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 네. 소스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직접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이건 며느리기도 못 가르치죠. 그렇죠. 직접 와서 맛보시면 네. 됩니다. 산지 직송. 남해안에서 매일 아침 올라온다는 신선한 꼬막은 기본이요. 여기에 특제 생과일 소스가 더해졌다는 사실. 알고 먹는 이 맛 더 끌린다. 끌려. 살이 어쩜 이렇게 먹기 좋게 잘 삼켰다. 먹어보자. 진짜 탱글탱글하겠다. 여보, 그것을 먹는 거하고 똑같지요, 맛이. 살이 통통한 게 먹을만 하지요. 잘 말렸구만. 아우, 다들 정말 맛나게 드시는데 저도 맛 좀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꼬막 무침을 맛봐야 돼? 아니면 간장 꼬막을 맛봐야 돼? 통꼬막을 맛봐야 돼? 이거 행복한 고민됩니다. 오, 진짜 뭘 고민해요? 고민하지 마. 꼬막 정식에 다 나옵니다. 그래요? 네. 한 끼는 한 끼. 사람은 응당 삼시세끼를 먹는 것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수다스러운 입을 봉인할 숟가락과 눈앞에 펼쳐진 꼬막 정식뿐. 와, 이 집도 역시 상다리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튼튼한가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한데요. 바로 내륙에서 바로 신선한 꼬막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꼬막 정식에 사장님의 인심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맛 좀 볼까요?
일단 꼬막 무침에 고소한 참기름 살짝 더해가지고 한 입 잡숴봐요. 지금부터는 본격 폭풍 흡입. 당신의 젓가락이 향하는 그곳에 꼬막이 있을지니. 간장 꼬막. 그리고 이 안에 꼬막이 있다? 꼬막전입니다. 오, 꼬막 탕수육. 꼬막 강정. 여러분, 꼬막의 신선한 맛,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고민하지 마시고요. 메뉴 고민하지 마시고 꼬막 한상 차림, 꼬막 정식 강력 추천. 맛있다. 정식이라는 이름 아래 상다리가 휘청 든든한 겨울을 책임질 한상 차림 메뉴로 밥심 되찾으세요. 냄비밥과 함께하는 꽃게 정식 바다의 맛을 내일까지. 꼬막 정식. 여러분, 밥도둑의 양비 산맥입니다. 든든한 한 끼 푸짐하게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 네, 다이어트를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요. 한상 차림 보니까요, 마음이 약해지네요. 네, 괜히 밥도둑이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멈출 수 없는 바다의 맛을 만나봤는데요. 꽃게냐, 꼬막이냐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꼬막 안 먹은 지 꽤나 오래돼서 꼬막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꼬막에 한 표를 좀 주고 싶고요. 일단 이 음식이 푸짐하며 눈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다의 맛을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바로 도서관인데요.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보면 몰라요. 저 책 읽고 있잖아요. 도서관에 책 읽으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 도서관에서 그러면은 책을 읽지. 뭐래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랑 같이 책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겨울방학에 뭐해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놀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긴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있나요? 이 방학을요 더욱더 알차고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 도서관으로 찾아오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도서관에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겨울방학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즐기러 가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패치아트라는 공예예요. 네, 그래서 원단의 조각조각을 사용해서 그림으로 완성시키는 작업입니다. 처음 해봐서 어떤 신비로움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라 아이들이 좀 집중도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그 패치아트 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요 그림을 보면은 일단 번호보다도 여기 이런 번호보다도 요 그림을 보면은 이 색깔 똑같은 원단을 찾을 수가 있겠죠. 퀼트의 일종인 패치아트 공예. 바느질을 하지 않고 원단을 오려 접착만으로 퀼트의 느낌을 살려주는 공예법인데요. 바느질 없이도 할 수 있는 만큼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단순히 천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예쁜 작품이 탄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들어요. 우리 친구 이 수업을 어떻게 해서 좀 듣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자주 왔었는데 게시판을 봤을 때 이런 체험 같은 것이 있어서 한번 신청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예쁜 첨들을 가지고 예쁜 그림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힘들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흥미로워요. 평소에는 그냥 집하고 학원 오가는데 이걸 하니까 재밌어요. 원래는 도서관을 잘 안 다녔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열어주니까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원단은 그림이 기본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똑같은 원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 쉬운 나뭇잎을 먼저 해볼게요. 박경윤 리포터도 도전해보는데요. 오려낸 천을 부착 후 도구를 이용해 꾹꾹 눌러주면 입체감 있는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와,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촬영 다니면서 진짜 웬만한 공예 작품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패치 공예는 진짜 처음 해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집중도 짱, 몰입도 짱, 그리고 이거를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성취감도 완전 짱. 진짜 강추합니다. 한 번도 안 만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만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패치 아트 공예. 이 출구 없는 매력에 친구들이 푹 빠졌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작품의 완성도와 성취감이 높기 때문인데요. 친구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언니가 하나 하는 동안에 정말 뚝딱뚝딱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이 패치 아트 공예의 매력 어떤 것 같아요? 누구나 이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간단하게 여러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니까 제 방에 걸어두고 싶어요. 내 방에 걸어두고 싶은 패치 아트 공예. 어서 만들어 보자고요. 딱딱한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닌 친구와 함께 만들고 체험할 수 있어서 도서관 오는 길이 더욱 즐겁습니다. 드디어 작품들이 완성됐는데요. 우와, 이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처음 만든 작품 맞나요?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예쁜 작품들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오랜 시간 공들여가지고 멋진 작품들이 탄생이 됐는데요. 우리 친구, 지금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구끼리 사이좋게 안고 있는 모습 같아요. 오! 저는 이 그림이 두 연인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다 완성하니까 되게 성취감 있고 집에 가서는 제 방에다가 장식할 거예요. 패치 아트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웬일이야. 어머. 아, 끝난 거야? 뭐야? 끝난 거야? 뭐지? 완전 시간 순삭이야. 이거 언제 기다려? 진짜 이게 말이 되니? 요즘 완전 웹툰이 대세잖아, 그치? 네. 너 완전 인싸구나. 네. 나도 인싸인데, 뭐 좀 통한다. 오늘 처음 봤는데, 그치? 네. 아니 근데 여기 도서관에 웹툰 교실이 있다던데, 그거 사실이야? 네? 레알? 아니 선생님, 도서관에서 웹툰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아니 도서관에서 웹툰을 그릴 수 있다니. 그럼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웹툰의 전반적인 거를 배우는데요. 네. 시나리오부터 콘티, 스케치, 그리고 채색하고 말풍선하고 웹로드 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걸 배우고 우리 친구들이 웹툰책 하나씩 가져갈 거예요. 웹툰 제작 6가지 단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간단하게 선생님이 복습 한 번만 할게요. 첫 번째 컷에는 어떤 대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할 거냐를 글로 먼저 써보는 거죠. 120컷이면 너무 좋아하는 웹툰을 현직 작가에게 직접 배워보는 나도 웹툰 작가. 인터넷 만화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시나리오, 콘티, 스케치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배워갑니다. 우리 친구는 이 도서관에서 열리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이 웹툰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웹툰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그냥 웹툰 수업을 한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던 웹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알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바빠서 이런 걸 못 듣는데 방학에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웹툰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미술학원은 많아도 웹툰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은 흔치 않은 만큼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수업에 임합니다.
3컷을 그릴 거면 1, 2, 3에서 시나리오를 먼저 짜셔야 돼요. 혹시 생각해 보신 줄거리 있을까요? 모 CF 패러디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경윤 씨도 웹툰 작가. 속성으로 웹툰의 기초부터 마스터하고 개성 만점 아이디어 탑재해 박경윤표 콘티를 완성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이 웹툰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자, 너 언제까지 고민만 할래? 하루에 한 컷씩 탁, 탁, 탁. 너도 웹툰 작가 될 수 있어. 그럼요. 여러분도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웹툰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웹툰 강의. 이러한 작은 배움의 기회들이 먼 훗날 우리 친구들이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 요즘에 웹툰에 굉장히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웹툰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거 있어요? 웹툰 아무래도 책 같은 거는 그냥 읽기는 어려운데 그림을 이용해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듣게 된 이 수업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이거 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좀비 게임이고 남자들이 좀비 게임이라는 놀이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재미있게 그린 것이며 이걸 그리게 된 이유는 내 남자 형제가 이렇게 논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긴긴 겨울방학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집안에서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얼른 도서관으로 놀러오세요. 도서관에는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서관에는 놀거리가 차고 넘쳐요.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소개하는 진짜 마을 여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주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여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우리 마을의 역사, 이야기, 문화와 사람들까지 만나면서 듣는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소박하지만 알차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제주 곳곳을 만난다. 관광객과 주민, 여행지 모두가 행복한 특별한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구름도 기분 좋게 인사하던 날 평대초등학교 앞에 도착했는데요. 방학이라 조용한 이곳에 하나둘씩 발길이 모아졌습니다. 다들 이곳엔 왜 모이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상들이 다들 밝아 보이시네요.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한 팀인 것 같으시고, 혼자 왔습니다. 네, 여기가 가족분들인 것 같으시고. 우리만도 저기 숨어 있어요. 아, 우리 여행 오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불편해요. 뭐가 제일 불편해요? 독감 걸리자마자 끌려와가지고. 우리 친구 몇 학년이라? 이제 12살이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하고 나하고 딱 맞아. 노는 방법이 딱 맞아. 걷는 거 싫어. 들었죠? 걷는 거 싫어. 싫다고 하지. 네. 분명히 쟤들이 나중에 기억이 나. 그럴 겁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애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 어른들이 문제라. 오늘 평대리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착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제주의 문화와 생태, 역사를 담아 제주의 진짜 모습을 만나는 마을 여행. 마을 주민들에게는 수익을, 여행자들에게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정 여행입니다. 제주의 마을을 돌아보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 자연 환경을 느끼고 제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환경을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그런 여행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대리, 그다음에 김영리, 수산리, 그다음에 우도 점점 이제 저희 점차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입담으로 여행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분은 평대리 마을을 안내할 가디언 부석희 삼촌입니다. 착한 여행에서는 마을 토박이들이 안내자로 마을의 이야기들을 구수하게 풀어주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까요?
이 자리에 있던 얘기 저기 정면에 보면 비석이 하나 딱 동산에 하나 딱 세워져 있네. 동년 회갑기념비. 그 4.3이나 이 제주도의 역사가에 그 어떤 한 시기에는 너무 비참해 나수다. 61살이 되던 해에 1975년쯤 됐겠지. 마을에서 자기 생일날 친구들을 모아보니까 8명만 남은 거라. 8명만. 마을 주민이기에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평대리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만나러 출발해 볼까요? 꼬닥꼬닥 걸으며 평대리를 고스란히 느껴볼 시간. 제주도에서 올레란, 지금 문제가 올레란이라. 올레란. 집 대문에서 마을 입구나 큰 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 올레. 제주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올레를 이곳에서 만나네요. 이 마을엔 괜히 이런 마당이 넓고 자기 옆에 먹을 거 많이 갖고 있는 텃밭이 넓고 그걸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 못 살아도 되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동네가 그런 마을이다. 예. 계절과 날씨 그리고 가디언의 선택에 따라 코스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도 착한 여행의 매력. 어느덧 생경하게 느껴지던 모습들이 다시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요게 어느 마을에나 예전 이름들이 다 있어. 근데 숨겨져 있지. 모래가 불려와서 만들어진 길. 이 길 사람들 기억이 다 틀렸는데 마을에서 투표를 했어. 이 길 이름이 맞다고. 그 투표해서 이게 한 100년 동안 그 어떤 돌 비석에 지도로 남겨져 있는 길이거든. 나중에 하나 먹어봐. 남이만 당근. 남이만 아니 주인이 뽑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뽑았지 무슨 뭘. 주인이 아까 뭐 마음대로 뽑으라 그래서 우리 뽑았는데. 마음대로. 구석희 삼촌이 밭을 개방하신 덕분에 자유롭게 당근 수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체험도 하고 구좌당근의 우수성까지 알게 되네요. 구좌당근이 요 화산 해토에 이 모래가 섞여진, 그래서 당근이 매끈하지. 뭐 울퉁불퉁한 점 하나 없이 매끈하지. 매끈하네. 역시 당근의 고장답죠? 이거 다 내가 잡은 거다. 진짜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지 뭐든지 하나하나 제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성이라는 단어, 공이라는 단어, 또 천천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대리 마을 곳곳에는 착한 여행객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노란 벤치가 곳곳에 있는데요. 따뜻한 정이 수놓는 특별한 모습이죠. 여기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는 골목에 어느 날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할아버지가 여름에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여기 와서 사진 찍으라고 포토존을 만들었어. 손때 묻은 물건들로 손수 포토존을 만든 평대리 어르신. 선물 같은 이곳에서 사진은 필수, 추억은 덤이랍니다. 이런 포토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네. 투박하지만 정겨운 평대리 마을. 자칫 흔적 없이 사라질 뻔한 장소와 이야기들은 착한 여행에서 생명을 얻어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욕을 했지. 이 혹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애들까지도 이 혹할아방에 대한 걸 전설처럼 무서워해. 왜 혹할아방이 됐을까? 혹할아버지가 됐을까? 궁금해졌지. 아들을 6.25 때 잃어버렸어.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6.25 때 강제징집해서 보냈는데 사망통지서를 여기서 받았지. 그 일을 열심히 하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날 힘이 쫙 빠졌어. 그래서 겨우 밑에서 끌어올린 단어 하나가 혹이었다. 일이 없어지고 힘이 빠진 할아버지가 너무 심심해서 삼거리에 나오기 시작한 거라.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겨우 짜낸 말 단어 하나가 혹밖에 없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사연을 듣고 보니 평범했던 삼거리 모습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객들도 평대리에 대한 인상이 남다를 듯한데 어떠신가요? 이 평대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대리 착한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평대 해변에 닿았습니다. 한눈에 마을이 오롯이 보이는 이런 곳이 얼마만인가요? 착한 여행을 하는 이유를 재발견합니다. 자, 어디 가봅서 자기 동네가 정말 한눈에 다 보이는지 한번 볼만해요. 근데 어딘가에 다 막혀. 근데 이 마을이 여기서 보면 이 마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죠.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 빠르고 화려함 대신 느리지만 따뜻하게 제주의 삶과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착한 여행. 제주를 더 깊숙이, 더 적극적으로 느끼며 제주에 대한 가치와 애정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네, 제주도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행복한 공정 여행 잘 만나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푹 빠져버렸네요. 그러게요. 혼자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도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저도 한번 저렇게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유명 관광지도 좋지만 그 지역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지역민들의 그 마을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정겨운 것 같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추억이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우리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 어리게 만들어 놓은 포토존도 있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사진 한 장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이번에는 분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이게 식사 한 끼 대용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메뉴들이 유혹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쌀쌀한 겨울철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맛 분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다시 아침에 온 거예요.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오늘은 분식 맛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은 리포터의 발길을 붙잡은 곳, 먼저 만두집입니다. 저 군침 돌아서 죽겠는데 네. 저 지금 좀 먹어봐도 돼요? 그냥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손만두라는데요. 사장님, 저 너무 행복해요.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어. 이거 지금 비법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대로 못 지나가요, 이거. 저도 손만두 같이 빚어봐도 돼요? 그러면 일단 들어오시죠. 이곳에서는 매일 하루 2번씩 손수 만두를 빚고 있답니다. 만지면은 바로 찢어질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늘려도 탄성. 찰진 거 보세요. 어머. 저희 하루 전날 만들어서 차가운 데 좀 숙성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탄력을 좀 더 이게 유지. 비법이구나. 이곳의 대표 메뉴는 고기와 김치 그리고 새우만두인데요. 이 새우만큼은 통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은 리포터도 드디어 손만두 빚기를 함께 해봅니다. 작품명 복주만두. 이거 디자인 특허 내야겠는데요? 응? 너무 실수를 너무 합리화시키는데. 근데 이 만두는 언제부터 빚으신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아까 저거 아까 고민 중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 장사를 하세요. 한 20년 전부터 이제 방학 때나 그럴 때 아르바이트로 그냥 삼촌네 따라다니면서 한 번씩 하다가 사장님이 회사 다니셨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더 나으세요? 장단점이 있죠. 만두집을 연 지는 이제 5년째인데요. 군산 경제가 침체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정직한 맛 덕분인지 단골 손님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UFO를 만든 것 같은데 딱. 아이고 연습 좀 더 하셔야겠네요. 오전 내내 손수 빚은 만두는 찜기로 향하고요. 이 만두 먹음직스럽지 않으신가요? 끝내주죠. 맛 보장입니다. 정말
이거 저한테 수당 나오는 거죠? 아! 여기는 어떤 생각이 들 때 오시는지? 맛있는 만두가 먹고 싶을 때. 지난번 한번 사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다시 아침에 온 거예요. 찜기에 만두를 넣기 바쁘게 손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데요.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만두 판매로 활약을 한 지은 씨도 이제 맛을 좀 봐야겠죠? 이거는 완전 시스루 만두인데요. 시스루 만두? 시스루 김치 만두, 과연 맛은 어떨까요? 손으로 다 하셔서 그런지 그 재료의 그 식감이나 이런 게 다 살아있어요. 이번엔 새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새우 만두. 새우가 탱글탱글해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만두는 하나 먹을 때마다 아쉬워요. 만두를 빚는 정성 때문 아닐까요? 사장님은 언제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또 와가지고 아유 진짜 맛있어요. 그 생각에 이제 내가 힘들 때도 이제 버티고 한번 버텨보고 맛있다고 해준 사람 있으니까 계속 장사하게 되고.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분식을 만나러 가봅니다.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분식이라고 하네요.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제가 여기 20년 단골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잡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잡탕 맛집 맞나요? 예, 맛집이에요. 막 떡볶이하고 오뎅만 넣고 했었는데 거기다가 막 만두, 떡, 오뎅 여러 가지 라면 넣고 하니까 더 낫더라고요. 사장님표 특제 양념에 분식집에서 볼 수 있는 재료는 몽땅 다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분식 잡탕입니다. 고춧가루부터 국내산 해가지고 시골에서 소유해와서 다 양념을 다 이게 하나하나 다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법 좀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 거기까지 알려주면 안 되지. 33년 분식집을 운영한 사장님이 자랑하고픈 메뉴가 또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 흑미를 넣어 밥을 지은 잡곡김밥. 함께 곁들이는 초장도 맛의 비결이라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부터 손님들 내가 먹을 거니까 손님들도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잡곡을 쓰셨습니다. 우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안에 지금 떡볶이랑 오뎅이랑 당면이랑 라면이랑 물만두랑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분식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잡탕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재료를 맛보는 재미에 젓가락이 바쁜데요. 보통 라볶이는 그냥 떡볶이에 라면 사리를 넣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면이랑 당면이랑 떡이랑 이게 뭔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와, 저 지금 감동했어요. 한 가지 메뉴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이번엔 초장에 찍어 먹는 잡곡김밥.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맛이 그냥 완전 달라졌어요. 깔끔한 맛이 나지 더. 이게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서 이게 초장을 어디다 먹으라고 이게 주신 거냐고 뭐 먹어야 되냐 그런 분이 많았는데 이게 김밥 찍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맛있다고 손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순대볶음까지. 분식하면 또 이렇게 여러 메뉴를 골고루 시켜서 나눠 먹는 맛이 있죠. 또 이곳에선 수십 년 인연을 맺은 단골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여기서 뭐 미팅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지만. 여기서 미팅 저희는 안 했는데 저기 하는데 오래된 단골은 다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자주 왔었어요. 애기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니던 데예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나세요? 여기 단골들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와서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랑 같이 오잖아요 아까. 변함없는 맛을 기억하며 찾는 손님들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의 맛을 잊고 있답니다.
33년 동안 이 네.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네. 그렇게까지 오래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을까요? 이제 또 기본 손님들이 여기 단골이 있으니까 아 이모님 아프시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손님을 이제 생각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친근한 맛으로 작은 행복을 주는 먹거리 분식. 여러분도 오랜 친구 같은 맛이 반기는 분식집에서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이 학생 때 먹었던 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던 떡볶이가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이 군산의 잡탕도 꼭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고3 때 추억이 쫙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소울푸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초장에 찍어 먹는 잡곡김밥. 이것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또 삼겹살 김밥도 있잖아요. 이것도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네요. 그러게요. 오늘 저녁은 분식으로 정해야겠습니다. 빨리 마치고 분식집으로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전국시대 소식이네요. 빨리 전해주시죠. 네, 대전 시민들이 뽑은 기네스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갖고 계신 두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자신만의 분야에서 기록을 만들고 모두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대전 기네스로 선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살, 10살 먹으면 개구쟁이도 아닌데 또 개구쟁이들 흙 가지고 장난하듯이 흙이나 모래 가지고 장난하듯이 왜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나 내가 저도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대전 시민들이 뽑은 독특한 대전 기네스 중 대전 유일의 반도네온 연주자, 그리고 금속을 예술로 만드는 용접 기술자, 두 사람의 유니크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이곳에 저마다의 분야에 매진하며 도시의 향기와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록을 기네스라고 하죠.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기록, 이름하여 대전 기네스. 오늘은 대전 기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첫 번째 대전 기네스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대전 인동의 한 골목. 이곳에 대전 유일의 기록 보유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 기네스 보유자를 찾아왔는데 여기 맞죠? 예, 맞습니다. 60년째 새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한 신남집입니다. 여기는 철공소 또 용접하는 데 아니에요? 네, 용접도 하죠. 용접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고객께서 주문하시는 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대전 기네스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건 만들어 가시고 이제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입소 못하고 뭐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네스북을 받게 됐는데 이거 제가 아주 무지하게 황송한 거죠. 2016년 11월 대전 시민들의 공모로 선정된 대전 기네스. 대전의 최초이자 최고 유일 분야의 기록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금속을 예술로 만드는 용접 기술자 한신남 씨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쇠라는 거는 아무리 녹슬고 깨진 물건이라도 이게 또 불에 들어가서 다시 녹여가지고 나와서 또 두드리고 다듬다 보면은 이게 또 이런 연장이 새로운 연장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쇠는 헌쇠라는 말이 없어요. 고철이라고 들었는데 고철이라고 하면 좀 나는 좀 마땅찮아요. 17살에 처음 용접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한신남 씨. 투박한 그의 손이 닿으면 단단하게만 한 쇠가 예술작품으로 변신합니다. 다양한 생화소품은 기본, 지금은 커다란 용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코스염인 거예요. 오, 이건 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주문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건 이제 나이도 못 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개인적인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회 출품할 작품입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섬세하게 이 뿔도 하나하나 작업을 하셔서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겠어요. 이게 지금 기간이 제가 횟수로 말하면 한 4년 반 정도 걸렸는데 새와 사랑에 빠진 지 60년. 그의 새사랑은 현재 진흥형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는데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그럼 두 번째 기네스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분 역시 대전 기네스 유일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악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와, 그러고 보니까 앞에 피아노도 있고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문을 여니 두 명의 연주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눈을 감은 채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연주자일까요? 아니면 여 신기하게 생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일까요? 야,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연주를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기네스는 특이해야 되니까 바이올린은 좀 더 친숙한 악기이고 생소한 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맞죠? 네, 접니다. 탱고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 대전 유일의 반도네온 연주자 최지현 씨입니다. 연주하면서 대전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겠네요. 네, 전국적으로도 몇 명 되지 않고요. 대전에는 물론 제가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 뭐 연습을 하거나 연주를 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 대전 기네스에서도 그 독특 분야에 이렇게 선발이 돼서 이제 인증서를 받게 됐고요. 최지현 씨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입니다. 대전 기네스 공모 당시에도 독특 분야에 선정됐는데요. 대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반도네온 연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반도네온은 아코디언과 비슷한 듯하지만 건반 대신 단추가 있고 공기가 드나들면서 서정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탱고 음악에 자주 등장하며 한 번 들으면 그 음색에 푹 빠지게 되죠.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악기는 진짜 호흡을 하거든요. 악기 자체가. 근데 그 호흡이 약간 사람들의 그 숨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 이 악기의 소리가 되게 심금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좀 애절하고 그래서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영화 음악을 공부하러 간 일본에서 우연히 반도네온을 접한 뒤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 최지현 씨. 곧바로 반도네온 연주에 매진하기 시작됐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도네온의 음색을 알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구슬프면서도 호소력 짙은 반도네온 소리가 멜로디를 더 인상 깊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다른 악기들과 함께 협주를 많이 하실 텐데 반도네온은 어떤 악기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갬성이라고 하던데 네. 이 탱고에서 반도네온이랑 같이 하면서는 일단 한국에서는 이런 음악들이 아직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귀에 꽂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 귀한 악기 제가 폼에 써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무릎을 평평하게. 난생 처음 실물로 본 반도네온. 저도 좀 연주해보고 싶었는데요. 귀한 악기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소중하게. 내친 김에 소리내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반도네온은 주름을 열고 단추를 누를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법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한 소절만 시도해봤는데요. 성공! 됐어.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야, 사실 뭐 소리 내는 것 자체만도 쉽지가 않지만요. 그래도 이 귀한 악기를 한번 만지고 소리만 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네요. 뿌듯합니다. 하고 10월에는 좀 큰 공연이 있는데
네, 아트브릿지랑 네, 대전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탱고를 연주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 두 공연을 또 잘 마무리하는 게 올해의 계획입니다. 묵묵히 한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분야에서 특별한 기록을 만드는 사람들. 대전 기네스의 주인공들은 우리 주변에서 만난 평범한 이웃들이자 내가 몰랐던 대전의 인물들이었는데요. 소소하지만 특별한 대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또 다른 대전 기네스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네, 대전의 자랑이자 대단한 기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한신남 씨, 최지연 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기네스에 소개될 만하네요. 네, 이 한신남 씨 경우에는 17살에 용접을 처음 배우셔서 60년 동안 한 길을 걸어 오셨는데요. 용 작품 보셨죠? 전시회도 곧 연다고 하시는데 그 열정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작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네온 연주자분도 계셨습니다. 이 생소한 악기였는데 음색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맞아요. 또 큰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지역의 기네스 분들도 소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우리 지역에 재주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